제6화 카란 휘오스 두 번째. 어린 레이니는 숨을 죽이고 낡은 나무 문을 열었다. 두 다리는 두려움에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심하게 떨려왔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이 악물고 움직여야 돼. 무조건 뛰는 것만 생각하자. 눈물이 앞을 가로막을 새도 없었다. 레이니가 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도망을 눈치챈 남자들이 뒤쫓아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레이니의 뜀박질을 비웃기라도 하듯 금세 그녀의 뒤로 따라붙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겨우 도망 나온 바깥은 온통 새까만 어둠 천지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집으로 가고 싶었으나 여기가 어디인지 알 도리가 없었던 레이니는 눈앞이 막막해졌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이곳은 산이어서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다. 탈출해서 나온 집도 산 공터에 버려져 있었던 낡은 집이었다. 그런 혼란 속에 레이니는 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남자들에게 잡힐 것이 뻔하므로 살기 위해 무조건 달려야만 했다. 넘어지고 살이 까져도 그녀는 꾹 참고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달려갔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리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레이니는 돌연 뛰던 것을 멈추고 제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몸에 한계가 찾아온 것이었다. 힘들어. 더 이상 뛸 수 없어. 발이 너무 아파. 그 때문에 레이니는 두 다리의 힘이 쫙 풀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여기까진가?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눈앞으로 다가온 남자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레이니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러던 그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이라 생각되던 어둠 속에서 돌연 손 하나가 튀어나온 것이었다. 그 손은 곧 레이니를 붙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내가 지켜줄게. 포기하지 말고 달려. 손의 주인은 어떤 소년이었다. 비록 어둠 때문에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레이니는 영문 모를 암도감이 들어 소년을 따라 다시 뜀박질을 시작하였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어디서 다시 뛸 힘이 생긴 건지 수수께끼였다. 깍! 레이니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자 소녀는 재빨리 레이니를 자신의 등에 업었다. 그리고는 바람처럼 매섭게 산을 질주하였다. 엄청 빨라. 말보다 더 빠른 것 같아. 소년의 힘은 비정상일 정도로 매우 강하였다. 덕분에 레이니는 쉽게 남자들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다. 잠시 뒤 우연히 동굴을 발견한 소녀는 레이니를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귀를 기울여 보니 멀어져 가는 남자들의 소리가 들려와 소녀는 그들이 추격을 멈추었다고 판단하였다. 다들 갔어. 이제 괜찮아. 진짜로? 응, 진짜로. 그 말에 레이니는 안도하며 눈물을 펑펑 흘려댔다. 그런 레이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소녀는 자신의 옷을 찢어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레이니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다. 치료라고 해봤자 천으로 감싸주는 것뿐이었다. 그런데도 레이니는 이상하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음껏 울어. 그러면 한결 편안해질 거야. 소녀는 레이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사람의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자 레이니는 더욱 서러워져 큰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이름이 뭐야? 집은 어디고?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소년의 손길에 레이니의 눈꺼풀은 빠르게 무거워져 갔다. 이에 레이니는 졸음과 사투를 벌이며 소년의 질문에 힘겹게 답을 해주었다. 레이니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아, 거기 집안 애였구나. 좋아, 그럼 가볼까? 오빠가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푹 자. 자고 일어나면 집에 도착해 있을 거야. 소녀는 스스로를 오빠라고 칭하며 피식 소리를 내어 웃어 보였다. 그 웃음소리가 기분 좋게 들려와 레이니는 자면서 저도 모르게 방긋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이상하게 이 소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마냥 친근하고 편안하였다. 함께 있으면 어둠을 밝혀주는 빛 같아 레이니는 한없이 소년과 함께 있고 싶어졌다. 그만큼 소녀는 레이니의 마음에 쏙 들었다. 넌 내 가족이니까 책임지고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줄게. 잘 자 레이니. 좋은 꿈 꿔. 응, 오빠.
레이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소년의 머리카락은 찬란히 빛나는 황금색이었다. 눈동자 또한 너무나도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황금색이었다. 어머니의 품보다 더 포근한 소년의 등에 엎여 레이니는 그렇게 행복한 꿈을 꾸었다. 에제르, 에제르, 에르하나의 목소리에 레이니는 꿈에서 깨어났다. 레이니는 천천히 눈을 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에르하나를 보며 눈을 껌뻑였다. 꿈이었구나. 괜찮은 것이냐? 악몽을 꾸는 것 같아 깨웠다만. 에르하나는 두 눈 가득 걱정 어린 눈빛으로 레이니의 상태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괜찮아요. 옛날 일이 꿈에 나타나서 좀 놀란 것 뿐이에요. 무슨 일이었기에 악몽까지 꾼 것이냐? 레이니가 상체를 일으켜 세워 베개에 등을 기대자 에르하나는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물을 컵에 따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차분히 레이니가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기다렸다. 12살 때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납치를 당했었어요. 그때의 일이 갑자기 악몽으로 나타났고요. 그 일이라면 나도 들은 적 있다. 에제르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에클레시아가가 발칵 뒤집어졌었다지? 네.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해 레이니는 종종 왕성에 있는 도서관에 들리곤 하였다. 그 과정에서 에르하나와의 쪽지 사건도 있었고 지금 말하는 납치 사건도 일어났다. 납치 사건은 쪽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날은 유난히도 기분 좋은 날이었다. 오랜만에 부모님께 칭찬도 받고 보고 싶었던 책 또한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레이니는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렇게 마차를 타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 갑자기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다. 마차가 인적이 드문 장소로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들은 숙련된 솜씨로 재빨리 마부와 하녀들 그리고 호위들을 죽여나갔다. 그런 뒤에 그들은 레이니를 기절시켜 어딘가로 끌고 갔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는데 오늘 꿈 덕분에 생각났어요. 무엇이 말이냐? 제가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요. 레인이 본인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릴 적의 일. 그녀는 생각나는 대로 그때의 일을 에르하나에게 들려주었다. 내 생각이 맞다면 그 남자아인 카란 휘오스 같구나. 황금색의 머리카락과 눈을 가지고 있는 이는 그 아이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그 시기에 휘오스가가 우리 왕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으니 틀림없을 거다. 레이니의 얘기를 듣고 난 에르하나는 그 소년이 카란 휘오스 같다며 신기해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정황이 다 맞아 떨어진다. 참 놀라운 인연이구나. 그 아이가 널 구해줬다니. 막 자고 일어나 부드러운 레이니의 뺨을 어루만지며 에르하나는 어릴 적에 만났었던 카란 휘오스를 떠올려 보았다. 6살 무렵이었을까. 샤르비트 왕국으로 휘오스 공작가의 사람들이 방문을 하였다. 그 중에 에르하나와 같은 나이의 남자아이도 껴있었는데 그가 바로 카란 휘오스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왕자님. 카란 휘오스라고 합니다. 빛이 비추지 않아도 영롱하게 반짝이는 금색의 머리카락과 눈동자. 에르하나와 동갑인 카란 휘오스는 긴장한 얼굴로 정중히 예를 갖춰 인사를 해왔다. 에르하나는 그와 만나는 내내 가슴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울렁이는 걸 느꼈다. 더불어 그의 머리색이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금색은 샤르비트 왕실에서만 나올 수 있는 색이었다. 대대로 샤르비트의 모든 왕들이 다 금색의 머리카락을 지니고 태어났다. 에르하나만 빼고 말이다. 그런 환경에서 은색의 머리카락으로 태어난 에르하나는 자신의 머리색이 너무나도 싫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색을 보고 왕실의 이단, 불길한 징조, 나라를 망하게 할 존재라는 등 수없이 수군거려댔기 때문이다. 만나서 반가워. 에르하나 샤르비트라고 해. 편하게 쉬었다가 가. 자신과 같은 나이이며 자신에게는 없는 금색의 머리카락과 눈을 가지고 있는 아이. 에르하나는 지어지지 않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카란의 인사에 화답하였다. 기억이 일찍 났었더라면 좋았을걸. 에르하나, 지금이라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납치 사건의 후유증으로 레이니는 그날의 기억을 상당 부분 잊어먹고 살아왔다. 비록 악몽의 형태이기는 하나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난 지금
레이니는 자신을 구해준 카란 휘오스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다. 휘오스 공작가라면 샤르비트 왕국과는 우호적인 관계이니 충분히 가서 인사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미안하구나, 에제르. 에르아나는 쓰게 웃어 보였다. 뭐가요? 카란 휘오스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다. 네? 레이니는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왜? 14년 전에 너와 마찬가지로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해 죽었다고 하더구나. 휘오스 가문의 장남인 카란 휘오스의 죽음은 비타온 왕국을 포함하여 온 에르치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가 에르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관심과 기대를 받게 된 이유는 그의 외모와 이름 때문이었다. 금색의 머리카락과 눈동자는 휘오스 공작가를 세운 시조 티파라 휘오스의 것이었고 이름은 또 다른 시조인 카란 휘오스의 것이었다. 특히 이름은 카란이 태어날 때 그 부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대로 지었다고 한다. 카란 휘오스와 티파라 휘오스는 전무후무한 존재들이었다. 두 사람은 천년 전에 살았던 인물들로 부부 관계였다. 남편인 카란은 예슈아 마시아의 위대한 종이었고 아내인 티파라는 예슈아 마시아의 위대한 장군이었다. 이러한 시조들 때문에 카란은 전 세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라났다. 전설들의 귀환이라 부르며 에르츠의 모든 사람들은 카란 휘오스에게 많은 기대들을 하였다. 헌데 그런 존재가 꽃도 피우지 못한 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말이다. 그 일로 인해 비타온 왕국은 큰 슬픔에 빠졌다고 하더구나. 왕실에서 거는 기대가 컸었으니 그 충격이 오죽할까. 14년 전이라면 절 구해준 다음 해에 그렇게 됐다는 거네요. 레이니는 괜히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못하였다. 혹여나 에제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널 구해준 카란 휘오스를 생각해서라도 말이다.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카란의 시신을 맡은 사람들은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다들 기함하였다고 한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카란의 두 눈을 뽑고 얼굴을 잔인하게 짓뭉개 놓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찬란했던 금색의 머리카락은 다 잘려진 상태로 일부만 발견되었다. 사실상 그의 머리 상태는 완전한 대머리였다. 원한에 의해 살해된 것처럼 카란의 시신은 처참하다 못해 끔찍하였다. 그럼 우리도 이만 나갈 준비를 해볼까? 시무룩해진 레이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에르아나는 외출 준비로 그녀의 관심을 돌렸다. 금방 준비할게요. 침대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에르아나는 속으로 안타까워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해. 에클레시아가 부부는 왜 레이니를 가둬놓다시피 키웠을까? 카란 휘오스의 사망 소식은 에레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어. 어린아이들조차 알고 있는 소식이었는데 레이니가 모르고 있었을 줄이야. 그들은 정말 부모로서 자격이 없어. 아카데미에 보내지 않았던 것도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설마 하니 그 일에도 오랜 그자가 개입되어 있는 건가? 카란 휘오스의 죽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도 의문이지만 그보다 더한 의문은 바로 아카데미 입학이었다. 샤르비트 왕국의 모든 귀족과 자제들은 대부분 일찍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졸업을 한다. 입학 평균 나이는 14살에서 16살 정도였다. 레이니가 약혼 상대로 정해졌을 때 그녀의 나이는 16살이었다. 그때라도 아카데미에 입학해 졸업했으면 지금 바로 결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에클레시아가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레이니를 아카데미에 입학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약혼은 점점 뒤로 미뤄지다가 결국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매일 오가던 편지도 점차 줄어들더니 결국에는 아예 오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4년 뒤 레이니는 노예가 되어 외국으로 쫓겨났다. 납치 사건도 솔직히 의문투성이야. 사람을 납치했으면 몸값을 요구해야 하거나 뭔가 말을 남겼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 에르아나는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